이렇게 정했는데 오늘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헌절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제헌절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이런 공부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 제헌 그러면 이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그게요. 안 생겨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헌절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빨간 것이 노는 날일 뿐이야. 의미도 없어. 그래서 오늘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월 17일이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돼서 공포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7월 17일이 이시조선 조선시대의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출발한 날이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잊겠다는 의미를 갖는 7월 17일 날에 공포를 했어요. 헌법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규범, 그러면 법의 기초입니다. 이런 규범이 절대성을 가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에 절대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규범 때문에 주권이 형성이 되고 국제사회가 나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 절대성, 국제사회 이런 말을 좀 머리다 지금 담으세요. 우리 학생들 절대 졸면 안 돼. 역사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1905년으로 역사 여행을 가야 됩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일본에게 외교관이 박탈됐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이완용이니 뭐 이런 이름이 등장해요. 이게 1905년입니다. 외교관이 박탈됐어요. 뭐 그냥 외교권을 박탈될 수 있으려니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얘기를 쭉 들으시면 이 외교권 박탈이 무슨 일인가를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1910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에 한국에 있는 강요, 조선의 강요, 대한 제국에 있는 강요들과 일본 제국의 강요들이 만나서 한일 합방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5년,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되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는데 이때를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들어본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합방됨으로 통치권이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부터 주권을 잃었어요. 통치권을 잃었어요. 이 말은 일본의 헌법으로 조선 땅을 통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가지고 있던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경국대전도 무효고 대한 고종이 세웠던 대한제국도 모든 헌법이 무효가 됐어요. 합방되면서. 그러면 이 집과 이 집과 양쪽 집이 합쳐질 때에 우리는 어떤 법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조선에 있는 강요들이 일본 헌법으로 하세요. 이런 거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할복하고 자살한 거예요. 이 사상가들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도장 찍어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나라 강요들이 다 죽으면 도장만 안 찍으면 죽으면 한반도에 있는 조선 민족들이 다 죽을 때까지 전쟁을 나와. 그런데 도장을 찍어버렸어. 그래서 통치권을 잃으면서 헌법이
일본 헌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게 경술국치라고 해서 191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1907년, 그러니까 1905년 얘기하고 제가 1910년 얘기하고 1907년에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유엔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종의 밀사 세 사람을 보냅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중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밀사로 보냅니다. 밀사로 보내는데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외교권이 박탈됐는데 고종이 밀사를 보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밀사 외교관을 어느 나라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국회의의 회의장에 입시를 못하는 거, 이게 입시를 못해. 황제의 밀사가 갔는데 회의장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외교권은 일본이 가졌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준 열사가 막 그 광장에서 이렇게 활복을 해가지고 자기 창자를 다 끄집어서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열불나는지. 들어가서 우리의 입장은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며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으며 엄연히 황제가 있으며 이 얘기를 하고 일본이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회의장에를 못 들어가니까 국제사회에다가 보고를 못 들은 거예요. 그걸 뺏겼어, 외교관을. 그래서 이준희가 거기서 막 칼복을 해보는 거예요. 회의구에 가서. 그러고 나니까 이상설이하고 이위종이라는 사람이 조선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어. 황제의 명령을 수행을 못했단 말이야. 유엔에 입수를 못했어. 그래서 가져가간 모든 서류를 갖다가 접수를 했는데 못했어. 못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상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니까 이상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귀국을 못하고 소련으로 갔어요. 소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해서 자신의 조국을 돕겠다고 하면서 귀국을 못했어요. 창피해서. 나중에 이위종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회유돼가지고 나중에 친일파가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래서 이 유엔이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외교관이 파송이 됐는데 입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905년에 외교권 박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이걸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완영이가 총리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사건을 비밀로 잡아가지고 바로 3년 후에 1910년에 그냥 한일 합방을 시켜버렸어. 그런데 그때 그 외교를 못한 이 수치를 알면 뭐 지장 찍으라면 막 손 다 끊어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아주. 그런데 다 지장 찍어버렸어.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된 거예요. 1910년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디 나가도 국가는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영토와 백성은 있는데 주권이 없어. 주권이. 이 합방이 되면서 주권이 헌법, 규범이라고 하는 헌법이 일본 것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법을 갖다가 국제사회에다가 아무리 내놔도 안 돼요. 일본 걸로 해야 돼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로 해서 주권 회복을 운동하려고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3.1 만세 운동이 뭐라고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이거 뭐였잖아. 대한독립 만세.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다 죽으라고 대한독립 만세만 외쳐가지고 무수히 죽었어. 그게 뭐냐면 대한독립 만세가 우리 땅에도 우리를 통치하는 주권이 있습니다. 이거 주권. 규범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일본 헌법은 물러가라. 이거 일본 헌법은 물러가라. 우리 거로 하겠다고. 그런데 그거를 성취시키지 못했죠. 일본의 그 강압적인 그 이 통치로서 성취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권 회복이 일어나야 될 일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1905년 외교권을 백탈한 40년 만에 멸망했어요.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항복해서 무너졌어.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았어요. 그럼 광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빛이 회복되었다는 말이고 빛이 돌아왔다는 말이고 이 말은 주권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주권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이야 광복이. 그런데 이 주권이 돌아왔는데 이 주권 헌법을 세우는 데는 절차가 있어. 절차. 그냥 누가 헌법이라고 이렇게 써서 들고 다니면서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요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의결될 기관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승인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뒤에 1948년 5월 10일 날 첫 번째 선거가 열리고요. 국회의원들을 뽑으려고. 그래가지고 1948년 5월 31일 날 첫 번째 국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월 17일 재헌절 날 이날에 그러니까 1948년 7월 17일 오늘에 헌법을 공포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5월 31일 날 국회를 열어서 7월 17일 날 두 달 만에 헌법을 만들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이 보통 석학이 아니에요. 반잠을 안 자고 세계인을 헌법을 다 끌어가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헌법을 만들었어. 두 달 만에. 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충성교회 전관 만들려고 하는데도 지금 5년째 끙끙하고 있어요. 5년째. 거의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한 나라의 헌법을 두 달 만에 만들어낼 거예요. 이분들이 보통 이 석학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첫 번째 헌법이 1948년 오늘 7월 17일 날 공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헌법이 생겼으면 이 헌법의 기초로 1948년 8월 15일 건국선언을 하는 거예요. 법이 돼 있잖아요. 주권. 대한민국에는 일본이 멸망함으로 국토가 회복됐고 영토가 회복됐고 그 나라의 땅을 사는 한민족이 그대로 있고 우리는 통치 개념인 헌법을 가지는데 드디어 헌법이 만들어져서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 선언을 한 거예요. 이 헌법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이 건국기념이 1920년이라 한 것들은 다 잡아다가 입을 찢어야 돼요. 이 헌법이 뭔지를 몰라. 이 주권이 헌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일제 망한 거야. 이거 헌법을 뺏겨서.
그러면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헌법이 우리끼리 1948년 8월 15일 날 헌법도 있고 국회도 서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했다고 국제에 세워서 인정을 해주냐고. 그래서 1948년 10월 15일부터 1948년 12월 15일까지 유엔이 열렸어. 마한국 평화회의가 또 열린 거요. 그때 우리나라의 장면 박사하고 이 일행이 드디어 이 유엔의 입구에 들어간 거요. 회의장에. 그래 이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 유엔 입구에서 그냥 칼복해서 죽었던 이준희가 뻘떡 일어날 일이다. 40년 만에 자기는 할복에서 못 들어가서, 그 입구를 못 들어가서 그래서 할복에서 죽었는데, 후손 40년 후에 헌법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인증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가가지고 통과됐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승인을 받았어. 승인, 국제사회 승인. 그래서 이 헌법이 1910년에 합법적으로 일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이 폐기됨으로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그러니까 땅도 그대로 있고 국민도 그대로 있는데 이 법이 헌법 규범이 없어. 우리에게 통치할 규범이. 일본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이 일어나서 드디어 1948년에 7월 17일 오늘 헌법을 만들어 놓고 8월 15일 날 건국선언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유엔에 간 거예요. 1948년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1948년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승인을 받고 1991년 유엔의 회원국이 돼서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 그러면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지 83년 만에 이준이 그냥 패를 까가지고 청자를 자기 칼로 끊어버리고 죽어버린 이 사람이 죽은 83년 만에 유엔 회원국이 됐어. 이게 국가의 헌법 얘기예요. 규범 얘기야, 규범. 그래서 한 번 제정되고 9번 개정돼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대한민국 10호 헌법이에요. 10번째 헌법. 제정이 1번 되고 9번이 개정돼서 10번째 헌법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이게 선포된 날이 오늘 7월 17일이에요. 제가 이 국가에 대한 이 역사적인 개념을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마지막 남은 목회자 사역 중에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이런 얘기 좀 꼭 해야 되겠다. 이번 8월 15일 태극기 개항식 할 때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알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지금 정리해서 들으니까 처음 듣는 것 같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 제1조 1항 2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표현되어 있고,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랬어요. 1조에. 요거는 편개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를 뽑는 거예요. 1조 1항의 2항 때문에 우리가 뽑는 거예요, 권력자를. 그래서 만약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주권 때문에, 이 주권을 위해서 잘못하면 국민이 가차없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이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이 주권에 의해서 안 다스려.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몰라. 윤석열이도 제대로 하면 다음에 싹 다 바꿔버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그 권력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제의 선거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헌법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면 헌법이라는 말을 구범이라고 했어요. 구범, 법. 최초의 법이다. 그러면은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저 규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금방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규범, 법을 잃으면 나라도 잃었죠. 예, 외교권을 잃으니까 우리는 일본의 나라도 뺏겨버렸죠. 헌법을 잃으면 나라도 잃어버렸죠. 한일 합병 때 헌법 잃어버려서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윤리 규범과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규범을 버리면 인류는 심판의 종말을 받겠죠. 한 나라도 법이 없어지면 사라지는데 하나님 나라도 규범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 규범 할 때 이때 말을 이것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 일본에 있는 그 좋은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을 갖다 너무 이름을 좋은 거 갖다 썼어. 그 캐논 카메라가 망했어. 그래서 캐논이라는 것은 이 최고의 법을 말하며 성경을 말할 때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바이블이라는 말도 있는데 캐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헌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신정 정치가 일어난다면 법은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규범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에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헌법, 규범은 성경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규범들이 있어요. 규범들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잃어버리고 외교권을 잃어버려서 1905년대 7년도에 유엔 회의 장소에 우리의 이 밀사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법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법이 세상의 법이 깨어지면 안 돼요. 규범은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회 현상으로 나타날 일들이 규범, 법, 기초의 법이 막 깨어지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은 학생이요, 선생님이 잔소리했다고 선생님을 따귀를 때리네요. 요새는. 그러지. 선생님이 이렇게 체벌을 했다고 그러면 모든 거짓말을 총동원 해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회 이슈를 만드네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서 뭐를 외쳐하면 학생 인권을 외치래요. 그러면은 교사 주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교사 교권이 있고 교사 주권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 국가는 교사 주권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는 학생 인권을 얘기해버리네. 그러니까 규범이 무너져요. 또 들어보세요. 부모님을 버리거나 부모를 살인해도 그 범죄자를 잡아다가 사형을 안 시키네요.
사냥을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범죄자 인권이라네. 부모를 갖다가 잔인하게 죽인 놈이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죽인 놈을 누가 이 땅에다가 살려놓냐고. 맨날 효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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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사람을 공경하라 하라는 이 구범이 있는데 이 구범이 깨졌는데, 그럼 국가는 부모의 주권을 지켜줘야죠. 왜 규범 헌법에서 나오는 기본 정신을, 그러면은 부모 살인하려고 하지 않겠죠. 부모한테 부모님을 때렸거나 부모를 살인했거나 그러면 잡아다가 무조건 사형을 시킨대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사형을 시키고 부모를 벌릴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기본적으로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주권이라는 거, 주권, 통치의 주권. 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운전자가 술까지 먹고 마약까지 먹었다네. 술까지 먹고 마약까지 먹고 내가 야 기분 좋다. 내가 눈 감고 내가 막 마음껏 최대의 속력으로 달려보겠더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여의도 광장을 달린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3명인가 죽어버렸죠. 박살나서 죽었죠. 눈 감고 마약 처먹고 술 처먹고서 눈 감고 그냥 최대 속도로 달려버렸어. 대한민국에서 10몇 명이 그냥 현장에서 죽었어.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지요. 왜? 그 통치의 주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형 중지야, 사형 중지.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대 사회는 사형을 시키지 않는 시대라고. 아니 그런 놈을 갖다가 국가 세금으로 가둬놓고 막 밥 주고 병 나면 병 치료해주고 이래요. 빨리빨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주권은 어디 가냐는 거야. 어디 가는가, 반대에 있는 거. 일본도 교묘하게 외국권 우리나라를 뺏어버리고 한일을 합방시켜서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을 없애버려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초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법이 깨어지면 되겠냐고. 우리나라가, 우리도 망하지요. 그러면 또 깨어지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사의 일도 그렇죠. 가정사도 이혼이 많고 성적 타락이 많고 별짓이 많고 별짓거리가 많고 성병이 많고. 그런데 그게 행복한가요? 아니죠. 규범은 지켜야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의복, 복장에는 규범이 없을까요? 복장에는. 사랑아, 네가 젤까 갖다 사랑이 나와봐라. 옆으로 좀 앞으로 나와봐라. 봐. 무슨 뭐 이렇게 우여보고 때리지 않을게. 스틱 좀 하나 갖고 와봐봐. 여기 서봐봐. 절대 폭행 안 해요. 거기 서 있어. 옛날에 의복에 대한 규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마가 발목 여기까지 있었어. 여기까지. 그래서 발목 복숭아뼈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드러나냐, 이게 규범이 있었어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규범이 깨져가지고 이제 치마가 무릎이 여기냐 여기 나가지고 무릎이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이게 규범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더니 이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무릎까지 올라갔어. 무릎까지 올라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갔냐 안 들어갔냐, 얼마나 갔냐 안 이러요. 지금 규범이 뭐 미안한데 소리로 이게 소중한데 가려. 이제 지금은 여기다 놓고서 여기서 놨거든. 이게 안 펜다 안 펜다 이러네. 의복의 규범이 어떤 게 맞아.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무릎 정도는 가야지. 김경 집사님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복숭아뼈까지. 규범. 그랬고 나가지고서 남자들은 이 순간에
다 성폭행했네. 최고는 얘가 해놓고 나보고 성폭했다는 거지. 뭐 봤더니 니 만졌다느니 펴짓다 이거지. 규범이 깨졌잖아 옷에서. 그래서 지금은 옷이 최대한 많이 드러내기, 여자들은 최대한 짧게,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속이 많이 보이게, 아슬아슬하게 보이게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 범죄가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규범을 딱 세워야 되는 거야. 모든 여인들은 옷은 복숭아뼈까지, 모든 여인들의 옷은 발목까지, 모든 옷에 아이리는 목을 가리기까지 정해줘야지 규범이. 그러면 이 나라가 온전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 빼냐 이거 가지고 했다가 끝난 거요 지금. 그 제2성찬은 아멘요. 네, 들어가. 자, 규범이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생소한 국가의 규범, 외교권 가지고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나라고, 우리는 우리 사회 생활에 현재 사회에서 지금까지 규범이 깨져서 조사가 두드러 맞고 부모가 두드러 맞고 이래도 이 폭행을 가한 이 사람들이 그냥 잘 살아. 인권이라네.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나는 퀴어 축제가 어제 하루만 연 줄 알았더니 말일날까지 있다네. 7월 31일까지 있대. 그러니 이게 되냐고. 그러면 그냥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규범이 성적인 타락과 법에서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으니 이것을 우리는 금지합니다. 그럼 다 들고 나와서 왜 인권을 하냐, 왜 소수자의 인권을 하냐. 그러면 야, 그거 북한에서 하라고 한다더라. 북한으로 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하고 싶으면은 검은도나 이쪽에 무인도 한쪽을 떼서 거기다가 다 갖다 집어넣어. 뭐 지들이 뭐하고 살든 뭐 처먹고 살든 갖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규범, 이 규범이 깨지고 헌법이 깨지고 기초법이 깨지면 한 나라도 망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망한다.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 좀 그냥 띄워줘요. 창세기 2장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땅,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모든 인간 세상이 살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환경과 기후와 모든 먹을 과일과 풀과 채소와 다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 갖고 너희가 다 다스려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점령하고 다 다스려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한 가지 규범, 내가 규범을 규범, 하나님이 최초의 헌법 이를 세워서 말씀하시기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래서 이게 첫 번째 법이야. 하나님이 주신 법이. 그런데 이제 3장에서 와서 이 사단이 개입해서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쏙닥쏙닥 하니까 이 여자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그게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라 했다가 뭐 마귀가 이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였더냐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중앙에 있는 과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모든 과일이라고 하는데 모든이라는 말은 안 들리고 과일이라는 소리만 들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먹되 이러면서 또 변명을 마귀하고 대화를 시작하네.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들 절대 안 죽어. 너희들은 하나님 참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봐 너희들한테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랬네. 그러니까 후딱 천하 먹지 왜 남자들한테까지 와서 먹으러 가가지고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우리 남자들은 참으로 억울한 데가 많어. 우리는 법을 지키고 싶었을 텐데 안 먹을 거라고. 그런데 여자가 와서 먹으라 하면 안 먹을 수가 있냐고. 독약도 먹어야 되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그냥 이 전 세계가 이 꼴이 돼버렸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규범, 법, 선악과가 번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천년만년 살아야 될 것을 그때 이 법 최초의 1호의 법을 어김으로 잃어버렸어. 우리가 헌법을 잃어서 일본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나서 말씀 중에 오늘 3장 9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멀쩡한 에덴 동산에 왔는데 항상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가까이 지는 아담이 하와하고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담을 부르심에 이렇게 말씀을 폈지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이 막 달달 떨리게 부르신 거요. 그랬더니 이놈이 와가지고 혼자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니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무서워서 숨었어요. 아니 혼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했냐고. 그 하나님이 딱 눈치를 채고 그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네가 정령 먹었더냐. 여자가 주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표지별 추잡펀내기 다 무너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더라. 그 이후의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규범이라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에 준 첫 번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장구한 5천년 역사를 이끌어오다가 아무리 당나라가 쳐들어오고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몽고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국권, 통치권까지 잃어본 적이 없어요. 5천년 역사 중에.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도 그 이후의 시대 때에도 조선시대 때에도 북방민족들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는 끝까지 저항이야. 왜냐하면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살아있으니까. 이 나라에 있는 조정에 있는 이 대신들과 왕이 절대 항복을 하네. 우리의 헌법을 포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0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 정신나간 사람들이 일본한테 외교권을 넘겨버리고 통치권을 넘겨버리고 헌법 경전을 갖다가 그냥 통째로 넘겨버렸네. 폐기돼버렸어 이게.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어 망한 나라예요. 주권. 그래서 오늘 1948년 7월 17일 오늘 헌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이 법을 우리가 찾아왔어. 이걸 보고 광복이라고. 광복. 이 법이 찾아와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출발이. 그러니까 이 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됐다 보니까 유엔에서 이 헌법 보니까 야, 잘 만들어졌네. 이 나라는 헌법 1조 1항에서 보니까 민주공화국이라네. 야, 이 나라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와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도 뽑는 그런 나라라네. 승인해줘야지.
그러니까 회원국의 전체에 있는 사람 가지고 몇 개국만 빼놓고 다 찬성해요. 대한민국을 인정해 줍시다. 이렇게 승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헌절이라고 막 헌법이 만들어진답니다. 이날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쳤으면은 오늘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이 헌법에 대한 법에 대한 규범에 대한 성경의 규범에 대한 아는 사람들은 헌법이 만들었다고 해서 피가 끓어. 왜냐하면 잃어버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 지금 현재 10호 헌법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국제사회 국가의 이름을 갖기 때문에 이 두 법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충성교회 여러분과 우리 학생들은 이 나라에 있는 헌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해서 전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 전문 딱 한가운데에 등등 이야기 나와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우리는 뭐 사이로 무슨 부정벌을 뭐하고 무슨 헌법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하는 나라의 총실으로 이 헌법을 제정합니다 라고 하는 전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 사람들 읽어보세요. 그럼 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 개정에서 이 전문에서 자유라는 말을 이걸 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빼면은 밑에 있는 이 모든 헌법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또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게 미국군 슬그머니 줬다가 자유를 말을 슬그머니 뺐다가 나중에 헌법 통째로 바쳤다가 그러고는 평화비 북한하고 부과되면 북한 헌법으로 단수시오 하고 우리 헌법을 반납할 거예요. 이런 놈들이야, 정신 나간 놈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여러분이 역사관만 똑바로 하면 판단이 와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관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성경의 역사관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이 규범을 깨트리지 마세요. 절대 이 질서를 흐트리지 마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백성이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주여 삼창하기도